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오늘은 단편 하나하나가 영화와 같은 충격을 주는 유럽판 진기한 이야기를 선보인 한스 하인츠 에바스와 헤르만 웅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바스와 웅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인데요. 좋은 기회로 이 작가들과 작품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한스 하인츠 에바스는 독일의 에드거 앨런 포라는 수식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 스플래터와 고어 단편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심상치 않죠? 독일 현대 3대 환상소설가라고 불리우는 이 에바스는 무려 4살부터 동화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재능은 엄마 마리아 에바스에게 물려받은 걸로 보이는데, 마리아는 프랑스어에도 능통해서 프레데리크 부테와 클로르 파레르와 같은 작가들의 글을 번역하기도 했대요. 대박. 자, 그럼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빠 하인츠 에바스는 메크렌부르크 슈베린 대공 궁정화가였는데, 이런 엄마 아빠의 영향으로 에바스는 어릴 때부터 예술의 여러 갈래를 넘나드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에바스는 천성이 수줍음도 많고 동물을 정말 끔찍하게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을 숨기려고 시건방진 언행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은 에바스만 알겠죠. 네, 이런 성격은 훗날 에바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괴기장편 3부작의 주인공 프랑크 브라운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바스는 죽을 때까지 학교와 선생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고 하네요. 네, 이런 에바스도 대학을 법학과로 들어갔습니다. 베를린 프리드리히 비렐름 종합대학 법학과에 들어가고 노르마리아 베를린 지부 학생 동아리에 가입도 했었는데, 결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싸움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퇴출당했어요. 그 뒤에 다른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쫓겨납니다. 이 시대에 에브리타임이 있었다면 에바스는 아마 결투 집착남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됐을 것 같네요. 펜싱 결투를 너무 좋아해서 얼굴에 칼자국이 사라지질 않았대요. 이 칼자국이 단편 토마토 소스에서 인간 투개장에 들어가는 신비한 무료 입장권으로 둔갑시킵니다. 네, 결투와 펜싱뿐만 아니라 오컬티즘, 최면술, 마약 창조력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비판적인 시선으로 접근합니다. 강령의 진행을 망쳐서 서약 위반으로 결투 요청을 받고, 얘네는 맨날 결투하나 봐. 법정 다툼 끝에 에렌 브라이트 슈타인 성체에서 4주간의 감금형을 받아요. 이 경험은 알라우네에서 글감으로 이용됩니다. 에바스의 작품을 보면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그대로 녹아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에바스가 자기가 쓴 글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관객들이 그걸 듣고 막 실신을 했대요.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이 경험은 단편집 전율의 익사체에서 재현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말 200%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네요. 단편집 전율의 법조인 나리들에서는 평등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에 평등이란 원리를 부정한다는 주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오스카 와일드 때문이었어요. 에바스는 오스카 와일드를 유럽의 교양인으로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가 동성애 혐의로 수감된 것에 대한 분노를 글로 통해 표현을 했죠. 제가 에바스에 대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에바스는 나치 협력자이면서 또 나치의 박해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협력자면 협력자지 뭘 또 박해를 받았대 하고 봤더니 히틀러로부터 지필 위촉을 받아서 호르스트 베셀 독일의 운명이라는 전기물을 썼는데 호평을 받지는 못했대요. 설마 그게 이유는 아니었겠죠. 네, 그로부터 2년 후에 어떤 이유에선지 나치는 에바스의 책 대부분에 판금 조치를 내리고 자산까지 압류합니다. 나치 선전 장관인 괴벨스 아시죠? 그 괴벨스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하인 리히만, 에리 캐스트너와 한스 하인츠 에바스의 저작물을 불길 속으로 던진다고 선언한 뒤로 에바스는 박해당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는데, 우리의 에바스는 숱한 아부성 탄원서를 올려가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뒤로 에바스는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베를린 자택에서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제가 읽은 작품은 가위눌림과 전율 2권인데요. 두 작품 모두 다양한 성의 묘사와 비극적이고 예측 불가한 결말이 포인트예요. 가위눌림은 큰 논란을 야기했고, 전율은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바스의 작품은 단편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헐 대박 이게 아니라 헐 대박 진짜? 이런 느낌. 반전이 기괴하고 찝찝해서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진짜로?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이상하고 괴기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반전에서 통쾌함이 아니라 묘한 불쾌감과 찝찝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내가 당연하게 절대선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무도덕주의를 바탕으로 율법 절대주의를 비판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약간 머리에 이렇게 때려박는 느낌? 내가 여태 절대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어서 묘하게 불쾌하고 찝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고 도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현재 에바스의 이야기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어요. 프랑스 평론가는 힘있는 작가 에바스는 독일 표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는데, 독일 문의학자 볼프강 카이저가 그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는 사랑과 관련된 보편적인 인식을 뒤집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화자는 성적으로 불합리하고 왜곡된 것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옛날에 그때 당시의 독자들은 에바스의 글이 영 못마땅했을 거예요. 에로스와 사디즘 같이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니까 불편했겠죠. 그죠? 하지만 그 금기는 인간적 현상과 관련된 진실이기도 하죠. 인간의 심연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 혹은 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에바스는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일들을 자신의 글에 정말 기똥차게 녹여내서 인간의 심연을 마주하는 그 길을 닦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독일 범죄 심리 소설가로 유명한 헤르만 웅가입니다. 웅가는 전통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에바스와 다르게 반수석도 하고 다재다능해서 축구와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웅가는 체코 외무상 관리로 지내다가 소설로 성공을 거두게 되자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돌입하려 해요. 체코 모라비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수식이 붙을 정도였는데 안타깝게도 36세인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헤르만 웅가의 아들이 훗날 웅가의 작품에 대해서 아버지는 기득권층에게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성과 정신병에 관해 썼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는 기득권층에게 충격을 주는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겠죠. 제가 본 웅가의 작품은 소년들과 살인자들인데요. 두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에바스의 묘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면 웅가의 묘사는 조금 더 디테일해서 세부적인 장면들까지도 머릿속에서 막 자동 재생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인지 조금 더 수위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두 편의 이야기 주제를 단순하게 나눈다면 모성결핍과 부성결핍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성과 부성의 결핍이 아이에게 극단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무력감 또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성격, 즉 동물이나 인간에게 가학행위를 하는 심리 등을 섬세하게 표현했더라고요. 한스 하인츠 에바스와 마찬가지로 그냥 잔인해 하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 책이에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상평처럼 이거를 계속 읽어야 하나 주저하게 되지만 그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더라고요. 멱살을 자꾸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에바스가 나치와 관련이 돼 있고 웅가도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자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연상되더라고요. 에바스와 웅가 작품의 등장인물들도 날 때부터 도덕성이 결여된 건 아니었을 테고 후천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악의 평범성, 도덕성과 보편적인 지적,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해준 두 작가입니다. 1900년대 출판된 후로 현재까지 5번 이상 재출간된 명작 고전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초역되어 나온 책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라도 에바스와 웅가를 알아서 다행입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단순히 고어한 책이 아니라 예술적 해석과 논쟁거리가 많은 작품이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여지를 줘서 좋았어요. 이런 책을 1인 출판사에서 펴냈다는 게 또 놀라운 포인트. 놀이북갈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요. 스토리헌터를 컨셉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출판사예요. 약간 독서계의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죠. 덕분에 에바스와 웅가를 알게 됐네요. 앞으로 펴낼 책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의 격을 갖춘 뉴호러의 개척자 에바스와 웅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부 단편이라서 짬짬이 보기 좋고 처음에도 말했듯이 단편 하나하나가 영화와 같은 충격과 반전을 주니까요. 읽을 예정인 분들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